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증시 모멘텀 상실 소강 상태,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G 베르노바, 충성 기호 소비재 및 유틸리티주 강세, 진단키트 사업 다 접었는데 코로나19 관련주로 당혹스러운 급등세, 특징주 휴마시스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별로 어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하락을 해가지고 자, 지금 사실 좀 약간 휴전 상태 같지 않아요? 막 몰아치던 그 관세 전쟁의 여파가 조금 뭔가 요즘에 안 나오죠. 한 번 정말 휩쏘고 휘몰아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들이밀으면서 위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과의 첫 협상이 나왔고 18개국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 다음 타자는 누군지 지금 확실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나라,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 조금 다른 거라면 큰 거밖에 없이 다를 거 없다 그 나라도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너네가 나와야 된다. 어쨌든 뭐 제네바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중국한테 무릎을 꿇었느니 근데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야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관세를 봐라. 우리가 훨씬 높게 매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낸 게 대단한 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협상 뒤에 2호 타자가 누구인 것인가. 혹은 지금 그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 관세는 전체적으로 부과되어 있고요. 이 무인도의 펭귄하고 돌고래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무인도에까지 만약에 중국의 그 우회에서 팔까봐 거기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10%는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제 그 상호관세라고 보호관세라고 불리우는 그 관세들은 90일 유예를 해줬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90일 동안 선의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포의 숫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좋게 흘러가면 미국과 영국과의 아름다운 협상처럼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나쁘게 흘러가면 끔찍하게 또 싸우면서 혹은 미국한테 굉장히 비난을 들으면서 엄청난 관세 숫자를 또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딱 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관세 폭탄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해 갖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약간 관세 숫자를 뒤로 미루는 듯하면서 화해 제스처 내지는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 전형으로 떨어졌던 폭을 다시 만회하고 딱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때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는데 잘 이겨내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무것도 모멘텀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하락을 일단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힘을 못 발휘하는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은 카드가 금리 동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뭐 정말 파격적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아니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이런 변동성이 생길 텐데 그냥 쭉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FRB에서 나오는 변동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제는 그냥 힘머리 없이 쭉 빠졌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91, 2% 가까이 급락을 했네요. 다우존스가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그 주식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올라올 때도 가장 더뎠는데 역시 또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폭이 가장 컸네요. 어제 4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121선에 딱 맞고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 종목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종목 플러스가 났네요. 자, 코카콜라. 야, 역시 어려울 때는 워렌 버핏인가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워렌 버핏이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코카콜라 이번에도 여지없이 주주총회 현장에 워렌 버핏 앞에 코카콜라 캔이랑 그렇죠? 뚱캔인가요? 뚱캔 2개랑 시즈 캔디 놓여 있었죠. 자, 코카콜라 0.2 올랐고요.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 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선택 소비재죠. 그러니까 콜라 탄산음료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필수 소비재 성향을 띄어버리는 충성도 높은 기호 소비재가 되겠죠. 맥도날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햄버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콜라랑 햄버거라는 게 워낙에 지금 선택 소비재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그죠 광범위하게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 중에 또 코카콜라는 더군다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펩시나 다른 콜라에 비해서 거의 이건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을 갖췄다. 그래서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런 성격을 가진 업체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나오겠죠. 자, 2, 3위를 기록한 프록터 앤 gam블이나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P&G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세제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집에 빨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쉰내가 나니까. 그래서 P&G가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약법을 기록했고요. 사실 존슨앤존슨은 이제 이 생활용품 사업부를 스피노프 했습니다만, 그죠?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베이비 오일이나 베이비 로션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스피노프에서 없습니다. 어쨌든 제약회사 하나 끼어있고요. 제약회사도 기본적으로 방어주죠. 음식료, 그 다음에 제약, 그리고 유틸리티주가 그 뭐 전력,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어력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밑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통신이라던가, 그렇죠? 통신, 그리고 보험,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쭉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없죠,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조정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 120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우존스와는 레벨이 차이가 난다. 자,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 100 중에 지금 구글 알파벳 C와 구글 알파벳 A, 뭐 그냥 구글이죠.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버크셔 해서웨이도 A, B주로 나눠 있을 뿐이지,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가 두 가지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한 가지 회사예요, 그냥. 그쵸? 저기가 틀린 거죠. 라인이 틀린 거예요. 자, 4.74 C는, 그리고 A는 4.58. 저거는 포인트고, 즉, 퍼센트로는 2.87, 2.79죠. 그쵸? 그 두 개가 월등하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뭔가요? 마르카도 리브레가 지금 올라있네. 아르헨티나 회사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아르헨티나의 쿠팡? 그 정도로 부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께 ADR이라고 아메리칸 예탁증서로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스닥 100에 IT, BT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통회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르카도 리브레가 3인데 0.88이죠. 1%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구글의 상승이 이 IT, BT, 유통,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에서는 월등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구글이 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걸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죠, 지수를.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어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만 얘도 121선 위에 있죠. 다우만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S&P 500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초토화됐군요. 자, 테슬라까지 죄다 마이너스고 8위인 알파벳 A, 구글이죠. 구글이 나와야 지금 여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S&P 500에서는 시총 8위인데 그 아까 나스닥 100에서는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10위 쪽으로 가도 알파벳 두 종목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조차도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 0.34 마이너스 선전을 했긴 했습니다만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14위의 넷플릭스겠죠. 넷플릭스는 어제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건 신용등급 감등이건 그런 것이 이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나 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0선 위에서 또 조정했죠. 자, 이렇게 4대 지수 보면 어때요? 다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4대 지수 중에 하락폭이 제일 컸으며, 그리고 그 하락폭이 나왔던 그 레벨도 어때요? 121선을 머리에 깔고 나왔죠. 나머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발 아래 120선이 있다는, 그 지지가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반도체 지수니까 정말 반도체 종목만 순수하게 있겠죠. 퓨어. 그래서 항상 나스닥이 이것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했죠. 나스닥에는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테크도 있고 유통주도 있고 소비주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로 반도체 경기만 딱 볼 수 있는 그겁니다. 코어런트 코퍼레이션이 지금 유일하게 0.14로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ARM 홀딩스 0.45 마이너스가 브로드컴, TSMC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얘기 드렸지만 TSMC도 대만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ADR로 여기 상장되어 있죠. 메르카도 리브레 아르헨티나도 여기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내노라는 종목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의 백화점이에요. 자, ARM 홀딩스가 오르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주목해봐야겠죠.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 지분을 왕창 투자하여 주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주는 GE 베르노바입니다. 자, GE라는 회사 어떻게
생겼는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게 다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유명하긴 해요. 옛날에 뭐 잭 엘치 회장의 100년 기업이라고 해서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잭 엘치를 모른다면 에디슨은 알 거 아니에요. 에디슨. 달걀 품었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테슬라의 전기와 에디슨의 전기가 붙었을 때 뭐 지금 에디슨 쪽에서는 계속 저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에디슨의 그 관련된 회사가 옛날에 자기의 전기를 뭐 테슬라의 전기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고문하는 뭐 전기 의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에디슨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본 것만큼 아주 순수하고 착한 애. 뭐 어렸을 때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커서는 굉장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물론 CEO가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사업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철저하게, 좋게 말하면 철저하게,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게 행동했던 면도 있었던. 근데 어쨌든 에디슨이 설립했던 회사, 그게 GE의 바로 전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E를 치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GE가 엄청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나중에 대부업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기업이라고 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쳐보시면 3개가 나와요. 제가 특징주를 준비한 GE 베르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 헬스케어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와의 그 순방에서 나왔죠. 보잉기를 카타르가 수입을 해주면서 최저 160대에서 최고 220대까지 수입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다고 해서 GE 에어로스페이스 회장, 그 다음에 보잉사 회장을 트럼프가 딱 같이 배석을 하고 가운데서 양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GE 에어로스페이스 도움 됐죠? 자, 보잉사 도움 됐죠? 봐봐, 나를 대통령으로 뽑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예전에 GE라는 그 사명을 그대로 쓴 회사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개가 스핀오프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문어발 확장했다가 문어 다리가 다 썩어가지고 잘린 다리를 썩은 다리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남은 다리가 딱 2개예요. 아까 GE 베르노바랑 GE 즉 헬스케어, 이 2개가 남았고 GE가 그대로 쓰이는 건 GE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 남았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 3개 남아있다. 근데 GE 베르노바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유틸리티주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필수 소비재에 준하는 충성 소비재 플러스 GE 베르노바,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는 이유는, 상승했다는 이유는 어제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GE 베르노바 최근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가 있어요. 여러분 대선 토론회에서 재밌게 보셨죠? 어떤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안 깨진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떤 후자는 뭐라고 했어요 또? 뭐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 봤냐,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섞어서 가되 향후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완전 둘이 극단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원자력인지 재생에너지인지 이걸 믹스해야 되는지. 그런데 GE 베르노바는 다 합니다. 소형 원자로 SMR도 하고요. 가스 터빈도 하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다 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닙니까, 지금? 그쵸? 중동 3개국 순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뭐 했어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엔비디아 슈퍼칩을 넣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어떤 못 채우는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GE 베르노바도 이제 거기에 일원이 된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GE 베르노바가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탈탄소 전략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GE 베르노바 주가를 보세요. 지금 이번 달에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짧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GE라는 회사에서 스핀오프 돼서 튀어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스핀오프 돼서 신규 상장되었는데 GE 베르노바가 그 당시에 $140 이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무려 $450입니다. 3배 올랐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그니피센트 7처럼 그 종목만 섹시한 게 아니라는 거, 유틸리티 주조차도 그렇게 답답한 스타일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도 이렇게 주가는 섹시한 종목이 많다는 거, 미국 주식.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니케이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랑 대만은 짧게 볼게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랑 대만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해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처럼 이렇게 주도하진 않아요. 자, 일본 니케이는 지금 이 하락 갭이 오늘 떨어져서 21선까지 하락을 해버렸네요. 일단 좀 상승세가 주춤한 이 모습이고요. 지금 상승률 상위로 봤더니 다이지 쌍교랑 주가이 제약이 1, 2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다이지 쌍교랑 주가이 제약 바이오 중에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지금 강합니다. 주가이 제약은 지금 바로 일라이릴리의 지금 그 경구용 요 비만 치료제의 물질을 제공한 회사가 바로 주가이 제약이에요. 그다음에 다이지 쌍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투를 개발한 그 회사고 ADC 치료제의 선두주자죠. 자, 두 개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제약주가 기본적인 방어 능력은 있다고 했죠. 근데 저 두 개는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이 니케이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방어적인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대만 가건도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마이너스 0.76 정도 되고요. 대만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10%라 사실 재미가 없긴 해요, 솔직히. 자, 캐세이 금융지주가 2.36으로 1위입니다. 그렇죠? 타이안 모바일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융통신 같은 방어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부터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죠. 음식료, 그리고 제약, 통신, 금융, 유틸리티 전부 다 방어업종이 상승률 상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결론은 뭡니까? 시장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도 아마 안 좋을걸요. 오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지수 오늘 1.28 마이너스, 코스닥도 1.04 마이너스. 자, 코스피는 21선 근처에 다가섰고요. 코스닥은 좀 더 약했기 때문에 21선이 붕괴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어저께는 21선을 회복을 살짝 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3,420억. 오, 너무 빠른 속도인데요. 지금 점심시간도 안 지난 11시인데 거의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은 8천억도 팔 수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이 그동안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벌어놨던 거 까먹을까 좀 두렵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신한지주 플러스고 삼성물산 하나.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약간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그 신한지주는 금융회사고. 자, 오늘도 방어주가 똑같죠.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HLB,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코오롱티슈진. 야, 여기도 지금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미국에서도 제약주, 그리고 일본에서도 제약주,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가 특히 오늘 뭐 모멘텀이 터졌다기보다, 그렇죠? 오늘 방어적인 능력이 좀 발휘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무슨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뭐 신규 약물이 나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엠폭스 원숭이 두창. 아, 바라지 않는 게 나와버렸네. 9.22. 그 다음에 밑에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구충제, 유전자, 메르스. 무슨 질병이란 질병은 다 갖다 모아놨나요? 아, 이런 거 상승률 상위에 뜨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물론 저런 종목만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자기 거에 오르면. 근데 저거는 거의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는 세균의 감염을 뜻하기 때문에 솔직히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팩트니까 봐야겠죠. 원숭이 도창 쪽에서 휴마시스가 26%고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더 바이오메드까지가 20% 넘는 급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아래도 17%부터 15%까지 포진을 하고 있어요. 휴마시스가 1등을 하니까 볼까요? 좀 있으면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데 상한가를 거의 갔다 왔군요. 28.33. 거의 몇 호가 안 남고 내려왔네요.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이면 2대1 걸로 보겠습니다. 2대1 원다인 기자님 헤어조셨는데 그린생명과학은 오늘도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특징주였죠. 신풍제약도 코로나 때 다들 아시다시피, 예,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아시죠? 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더 바이오메드가 코로나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아, 내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거. 자, 일단 홍콩에서 4주간 30명 사망자 나왔고 중국 본토에서도 코로나 확산됐고 대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부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제발 우리나라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그 언론사 기사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 거론되는 기업들, 오늘 급등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업종 변경을 하려고 다 아이템을 바꿨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당혹스럽거나 지금 바라지 않는 상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기업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우리 집 이제 짜장면 안 팔아요. 우리 집 꽃집이란께.